네, 이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글로벌 증시 바라보는 관점 살펴보죠. 오늘 긴급 신단 시간에는 최희로 최슬리 투자자문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일단 오늘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주식하고 비트코인, 유가 등 위험자산이 강세를 나타냈고 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빅테크로 대변되는 M7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했는데 S&P 500이 0.6%, 나스닥이 1% 정도 올랐고요. 특히 영국과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첫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시장에 안동함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양국의 자동차 관세율 기존 27%였는데요. 10%로 인하되면서 테슬라, GM 등이 상승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45%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분명하고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확대 등을 감안하면 지금은 주식 매수 시기라고도 언급하면서 모멘텀을 좀 높였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이 있는데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 방문해서 각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나 에너지, 지역 안보 이런 분야 등의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재밌는 것은 동행 기업인으로 일론 머스크나 레리 핑크, 알렉스 카프, 마크 저크버그, 샘 알트만 이런 기업들의 CEO들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미국 증시를 받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 실적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지금 미국 기업의 한 7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기업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3월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계속 하향되어 왔었는데요. 4월 초에 관세 발표 전후로 좀 불안한 심리가 팽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었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낮아진 눈높이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많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팩스에서 따르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 중에서 72%가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는데 그중에서 76%가 EPS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S&P 500 기업들은 평균 70% 초중반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로만 보면은 평균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S&P 500의 1분기 EPS 증가율이 7.2% 정도로 추정됐었는데 현재 집계된 1분기 실적은 12.8%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T,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건강관리, 금융 이런 주요 섹터들이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다시 상향 실적 추정치가 다시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4월 초에 관세 발표가 있고 나서 기업들이 2분기를 전망하는 데 있어 일부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아예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약하게 제시하거나 또는 그 범위 자체를 넓게 제시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S&P 500의 2분기 실적이 3월 말 시점에서는 9.1%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5.7%로 현저하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하향을 이끄는 섹터도 IT,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건강관리, 금융 이런 주요 섹터들인데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기업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실적 자체가 2분기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만 잘 마무리된다면 다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면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2분기 실적 하향 조정 때문에 25년도 연간 전체 실적도 하향 조정됐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연간 이익 증가율이 12%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낮은 9.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무역 분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나면서 미중 간 협상 모드로 돌입하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고 미중 간의 보복과 맞보복을 거듭하던 양상보다는 리스크가 좀 약화되고 있다고 보면은 향후에 소비자나 기업들의 경기 및 업황에 대한 심리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보수적인 이익 추정치가 이어진다면 2분기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의외로 낮아진 눈높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주가의 방향성도 역시 안정적인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실적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은 국내 투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팔란티어였는데요. AI 소프트 분야에서 워낙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지난 3개 분기 연속 실적 발표 때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근데 막상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12%나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출하고 조정 영업이익 그리고 EPS가 전년 동기 대비 40에서 70%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40%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단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팔란티어가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 역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도 높았습니다. 근데 굳이 인제 주가의 급락 요인을 찾자면 저는 EPS에서 좀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팔란티어의 조정 EPS가 62.5% 증가한 13센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대단히 높은 증가율이긴 하죠. 그런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큰 인상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즉 실적 발표 전일까지 한 주가가 6% 이상 올랐는데 4월에 40%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기대가 컸을 것 같고 시장 예상에 부합한 EPS 수치는 실망 매물이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PI 멀티플 기준으로 200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가 급락한 현 시점에서도 한 175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아닌데 이런 주가 패턴이 이번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작년 1분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당시에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EPS가 발표되자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하루에만 15% 하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이런 대체 불가한 경쟁 우위를 감안할 때 그 평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매출, 이익 그리고 수익성의 개선이 꾸준히 일어난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지금으로서는 좀 부차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팔란티어의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하면은 나토와 체결한 계약인데 이게 AI 기반 전장지휘 시스템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나토에 공급하게 됐고 이번 계약이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부 외에 나토와 같은 국제기구와도 협력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토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32개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 및 작전 계획을 통합하고 AI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토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계약은 국방 분야에서 확장성을 더욱더 높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분기별 성장률을 입증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최1호 최슬리 투자장문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